제목부터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둔둔하고 변호사들이 되게 싫어하는 드라마일 수 있어요. 1,000원짜리라. 그러니까요. 변호사의 그 자존심과 모든 그 직업에 대한 지위를 이건 낮추는 행위 아니냐. 결론 한마디 해주시죠. 그렇죠. 저희는 사실 조금 놀란 드라마인데. 이번에는 제가 또 빠진 드라마가 또 있습니다. 그래요? 이로요. 1,000원짜리 변호사. 네. 궁금했던 걸 좀 다 물어볼게요. 정말 그 아리따운 우리 여성분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죠. 네네. 백마리님 15변호사라고 맞아요. 불리는데 요즘에는 잘 안 쓰는 표현일 텐데 사법연수원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입니다. 로스쿨을 졸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예비법조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재학 중에 실무수습 과정을 하고 뭐 마치고도 실무수습을 하고, 그래서 실무수습이라는 표현을 쓰지 15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저는 이제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경우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1년 반 정도를 마치고 나서는 법원에서 2개월, 그 다음에 검찰에서 2개월, 그 다음에 변호사 뭐 일반 사무실도 가능하지만은 뭐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이제 15 생활을 해야지만 저희가 그 다음 과정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법원을 가든 검찰을 가든 또 변호사를 선택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연수원 수료를 하기 위한 절차로서 저희는 15기간을 가졌습니다. 검찰에서 15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 과정으로 이제 변호사 15를 가면서 그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법원 15를 먼저 하고 검찰 15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검찰 15하고 변호사 15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본인 할아버지가 이제 법무법인으로 갈 수 없고 이제 할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천변에게 가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아까 검사 15일 때 백마리와 그다음에 이제 소매치기 사건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국민참여재판 진행하죠. 국민참여재판으로 연다라는 말에 일단은 백마리도 그렇고 도대체 이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아마 그 백마리는 그 과정에서 그 피고인이 전과가 동종전력이 많잖아요. 동종전력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건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잊은 채 당연히, 그리고 실제 많이 그렇죠. 왜냐면 이 도벽이라는 것은 도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절도의 경우는 상습이 많은데 이미 그 사람의 전력을 본다면 이 건도 당연히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지금 부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사 과정에서 계속 압박을 하죠. 그래서 피고인은 이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본인이 자백을 하고 어떤 뭐 반성문을 기재해서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마리는 잘 해결됐다. 이걸 이제 이렇게 마무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호인이 들어와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물론 인정하면서 양형을 다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양형을 다투는 게 아니라 굳이 뭔가 다툼의 여지로 가니까 그걸 좀 놀란 거죠.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됐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거기서는 이제 공판을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제 사안하고는 조금 애매하긴 한 게요. 원래는 이제 그 수사를 해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는 이제 분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원래 원칙적으로 분리되죠.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나면 공판검사는 따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백마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고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을 맡고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맞지 않는 부분. 사실 이제 저희가 직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사검사님이 공판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공판과 분리됐을 때 너무너무 기록이 많고 직접 수사하신 검사님께서 공판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는 아주 특수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도 경험할 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검찰 15였던 친구가 수사당에서 마무리를 하고 공판까지 진행한다? 평범하지는 않지만 그건 이제 드라마적인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자백까지 다 받아서 이제 선처를 하려고 했던 사건인데 그것이 국참까지 이제 신청했다고 하니까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 배경은. 그리고 이제 그 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뭔가 잊고 있었던 부분을 조금 더 어필을 하고 퍼포먼스를 넣으려고 하는 그 의도도 포함이 돼 있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닌가요? 국참은 그 사안이라면 저도 국참 신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범죄 전력이 있다라는 건 재판부도 무죄 추정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신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근데 심지어 본인이 이제 수사 단계에서 자백까지 한 사안인데 그걸 뒤집으려면 어떤 법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은 새로운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어떤 배심원들의 평의를 이끌어서 물론 그게 이제 재판부를 구속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국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무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국참 신청은 신의 한 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변론이 잘 이루어지고 네. 특히 그 안에 장치적인 요소들 이런 거에 좀 제가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네, 어떤 자, 걸까요? CCTV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소맥을 말고 있죠? 보세요. 자, 소맥을 마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일단 그렇게 영상을 틀어줄 수 있나요? 그럼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아마 피고인 측에서는 이제 무죄 주장을 하기 때문에 부동의라는 증거도 있을 수 있고 동의하는 증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검찰에서도 증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피고인도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는 해야죠. 시간이 그렇죠. 있을 거예요. 재판부도 설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심원에게도 네. 보여줘야 되니까요. 보통 이런 재판이 일반 공판 절차라면은 몇 기일에 나눠서 이 절차가 진행돼요. 내가 범죄 사실을 뭐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를 한 기일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신청을 하고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여러 절차들을 국민참여집회는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심리를 하기 때문에 그날 그런 뭐 증거도 보여지고 이런 퍼포먼스는 원래 모든 공판에서 이루어지지만 국민참여재판의 특수함은 더 하루기 하루 때문에 만에. 더 있는 걸 다 써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검사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증거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죠. 왜냐면 증거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 과정은 피고인이나 검사나 그날 이제 배심원에게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퍼포먼스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재판이죠. 아니 근데 그러면 네.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 선정되는 배심원들은 뭐 신청을 하거나 기준이 뭐 따로 있거나 어떻게 아니요. 들어갈 수 있나요? 일단 배심원은 아마 배심원이 되시는 분도 본인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실 거예요. 우편을 통해서 법원에서 되게 대봉투에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 이런 초대장처럼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됐다라는 이제 연락을 받고요. 배심원 선정기일이 지정되고 그 선정기일에 출석을 해달라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배심원은 아무에게나 연락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각급 법원 관할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이 이제 대상자고요. 네. 법원에서 배심원 후보자로 지정될 수 있는 풀은 있는데 거기서 무작위로 한 뽑아서. 130명 정도를 일단은 선택을 해서 네네. 통지는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통상 그 중에 뭐 한 반 정도가 출석을 하신다. 그러면 한 6, 70명 정도가 선정기일에 오실 거고요. 거기서도 이제 무작위로 다시 추첨을 해서 쉽지 않네요. 이제 예비 배심원과 배심원을 원래 뽑는 건 8명 정도를 이제 뽑게 되는데 후보자 중에서 다시 이제 검사와 변호사가 질문을 통해서 기피 절차를 갖게 되는 거예요.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죠.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도 전에 편중된 인식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심원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요. 뭐 검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질문 과정에서는 이분이 공정하게 우리가 변론하고 검찰이 이제 변론하는 그런 내용에 객관적으로 사건에 판단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 절차를 거쳐서 배심원을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배심원 스스로도 뭐 갑자기 왔는데 피고인과 연관이 있거나 알고 보니 알고 보니 그래서 본인이 그런 사건의 뭐 피해자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어떤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본인 스스로도 배심원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배심원을 확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배심원 선정기일에 이제 갈 때는 뭐 직장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고민하실 수 있지만 지금 또 이미 이 배심원 절차가 많이 보편화돼가지고 인식들이 있는데 회사에서도 그 배심원으로서 출석하는 거를 이유로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건 법에 규정돼 있고요. 그리고 또 여비나 뭐 여비가 좀 있나요? 있죠. 그래요? 벌써 몇 년 전에도 학생의 경우에도 한 1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비랑 다 지급이 됩니다. 그 천준 변호사보다 더 비싼 돈을 받을 수 있는 배심원으로 가면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제 배심원으로 된다고 했었을 때 우려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피고인이나 이런 위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되게 보호 장치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려하시지 않고 배심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권리네요, 그럼요. 권리이자 의무일 수도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선택이죠. 만약 아까 그 통지를 받았을 때 선정기일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서 같은 걸 보내주시면 원활하게 처리가 되겠죠. 네, 뭐 출석할 수 없다라는 사유하면 얼마든지 또 나머지 분들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